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중고상 컨텐츠입니다. 오늘 중고상 특별히 지난 중고상 댓글 중에 HSK 관련한 내용 중 뽑아봤어요. 아마 여러분 HSK 공부하시면서 많이 좀 고민되실 겁니다. 어떤 고민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6급 공부 중인데 문장 구조 파악하면서 읽기를 하고 싶습니다. 독해 4부분에 나오는 지문으로 연습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HSK 독해 4부분 지문이요. 뭐 논문이라든지 시사 자료, 비문학 지문 이런 데에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 내용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양질이에요. 좋은 퀄리티의 지문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문장 구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4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죠? 끊어 읽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연필로 끊어보는 거예요. 체크를 해가면서 그런 다음에 주어와 수어를 찾습니다. 주어가 어디 있고 수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부사 구면 묶어놓고 수식구조 이런 거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내 수식구조가 복잡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문이 2개 이상 합쳐진 복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연결할 때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말로 접속부사. 이런 접속부사가 어떤 걸로 쓰였는지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정확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독해 연습을 하면은 독해 실력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미나이한테 HSK 6급 독해 4부분 예상 지문을 뽑아달라고 하니까요. 좋은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좋은 글이란 뭐냐? 일단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문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좋다는 건 뭐냐? 기승전결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떠한 실험을 했고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어떤 교훈, 이러한 구조가 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지문이 HSK에서 되게 가져오기 좋은 지문이고요. 문제 출제하기 좋은 지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독해 연습을 한다 그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을 좀 볼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독해 문장 구조를 연습할 때 일단 큰 틀에서 끊어본다라 그랬잖아요.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나마 띄어진 구간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 부호가 있는 쉼표, 좀 뭐 이런 콜론,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뭐 세미콜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은 끊어졌지만 그 다른 문장은 어때요?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중국어를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끊어봐야 됩니다. 이런 데서 끊어봐요. 쭉쭉쭉 가보다가 대학교 나왔네. 대학교 나오면 학과 나오고 여기 교수 나왔네요. 교수 나오면 이름 나오겠다. 이 정도가 한 주어 정도 되나? 끊어보는 거예요. 대략적인 감으로. 设计了. 여기 러가 있네. 앞에 동사구나. 그렇게 끊어지는 거죠. 이게 전체 한 문장이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봐요. 짜 있으니까 이 앞에서 끊어볼까요? 이렇게. 人员, 사람들, 이 앞에서 끊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 如果 만약에라는 이러한 접속사 뒤에서 한번 끊어봐요. 거의 뭐 할 수 있다, 이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지니까 그런 다음에요. 문장을 세세하게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와 수어를 찾아볼게요. 찾으셨나요? 주어라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있으란 법 없습니다. 그쵸? 요 지금 20世纪 60年代라는 것은 20세기 60년대, 즉 1960년대를 얘기하죠.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라 얘는 시간부사, 문장에서 빠져도 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문장의 주어와 수어는 뒤에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요, 누구누구 교수, 교수의 이름이에요. 이 교수의 이름 외국어를 갖다가 중국어로 음차한 거잖아요. 얘를 꼭 읽어야 됩니까? 뭐 안 읽어도 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이런 거는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교수의 이름을 알아서 뭐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써먹을 게 아닌 이상 저는 굳이 안 읽어보는데요. 그래도 읽어본다 하면은 Word 미셸 Word 미셸. 자, 이게 주어라는 거예요. 이 교수 이름이.
그러면은 수러는 어딨나요, 여러분? 수러는 设计了부터 뒤에 있는 구조가 다 수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러부에서의 设计了가 주요 동사, 주요 수러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교수는 무엇을 设计, 설계했구나, 혹은 뭐 디자인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독해에서의 팁은 설계하다라는 동사는 목적어 취하죠. 목적어는 보통 문장 끝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实验, 여기 있어요. 实验, 뭐죠? 실험이에요. 아, 어떤 실험을 만들었구나. 실험을 하나 설계했구나.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이거부터 什么什么的까지는 뭐예요? 다 实验 뒤에 있는 실험을 수식하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식 구조가 상당히 깁니다. 왜 길까요? 여기에서도 좀 한번 끊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著名的, 著名 하면은 유명한, 저명한, 关于, 关于를 뭐뭐에 관하여 라는 개사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끊긴다라는 거예요. 뭐에 관하여? 지금 큰 따옴표 있는 요거 끊기는 지점까지 아닐까요? 이렇게. 그래서 유명한 뭐에 관한 실험.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면은 뭐에 관한 유명한 실험. 이런 식의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뭐에 관한 실험일까요? 여기 친절하게 영문도 적혀져 있는데 延迟满足, 延迟 하면 뭔가요? 이게 지연, 늦추는 거예요. 늦춰. 뭐를 늦춘대요 지금? 만족, 만족. 어떤 만족감을 늦추는, 만족감 지연에 관한 유명한 실험을 설계했구나 라는 거예요. 앞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욕심내서 이런 거 다 해석해보는 거예요. 美国부터 什么什么教授까지도 다 해석해보는 거예요. 美国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하면 어딜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心理学 심리학 교수. 월터 미셸이라는 심리학 교수는 설계했다. 만족감 지연에 관한 유명한 실험을 설계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해석까지 도출해내는 겁니다. 결론을 조금 대충 보면은 이런 부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독해 문장구조 연습할 때 접속부사 잘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접속부사가 일종의 힌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문장에서의 접속부사는 딱 바로 보여야 됩니다. 并不是, 不是에 체크해 볼까요? 뒤에 而是에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不是 A, 而是 B라 그러면은 A가 아니라 B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있는 而是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A가 아니라 B다니까. 그래서 延迟满足, 만족감 지연이라는 것은 이거입니다. 뒤에. 쭉쭉쭉쭉 능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는 눈을 가지면 사실 HSK 문제 풀 땐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독해 연습할 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죠. 다시. 자, 만족감 지연은 并不是 결코 무엇이 아닙니다. 单纯的 단순히 压抑欲望 하면은 욕망을 억누르는 거예요. 욕망을 억제하는 거. 만족감 지연이란 단순히 욕망을 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而是一种克服当前的困难情境而力求获得长远利益的能力. 지금 여기서 한번 끊었잖아요. 아까 얼가 어찌됐든 역접이든 순접이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느낌상 굳이 여기서는 역접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어주는 그래서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순접일 거예요. 克服 극복하는 거죠. 뭐를요? 뒤에 야 목적어입니다. 当前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困难情境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지죠. 순접이에요. 力求 获得 얻기를 힘써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얻기를 노력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의역해보는 거죠. 그쵸? 长远利益 장유엔 하면 이렇게 장기적인이에요. 장기적인 안목 그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을 얻으려 노력하는 뒤에 다 수식하죠.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연습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한국어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뱉어보는 거예요. 만족감 지연이란 결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눈앞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얻으려 노력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연스러운 해석을 뱉어보는 것까지 하면 너무나 완벽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독해 4부분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추측하면서 읽는 게 좋고 이런 건 아직 HSK 3급 수준도 안 되는 왕초보한테는 해당 사항 없음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유추하면서 읽는 그런 습관도 들여봐라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추하면서 읽는 게 좋고 하는 거는 이제 초급 단계에는 해당이 없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이 유추라는 단계는요, 어떤 일정 단계를 넘어서서 해당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HSK 상급이 아직 안 되는 초보자분들은요, 유추보다도 정확하게 읽는 연습, 정확하게 아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추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초보 단계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귀찮더라도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정확한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我昨天见了一个客户 라고 해요. 我昨天见了一个客户 나는 어제, 昨天 어제 见了 만났다. 이거 뭐 하나에 이건 양사니까 잘 해석하지 않죠. 客户가 뭔가요? 만약에 고객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쳐봐요. 그러면 유추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만났으니까 자주 만났으니까 가족인가 친구인가 뭐 선생님인가 남자친구인가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客户는 고객 또 다른 말로 거래처란 말도 돼요. 그래서 나는 뭐 거래처를 만났다, 고객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약간 단어 보따리가 쌓이면은 그런 다음에 유추를 시도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전화 중국어 관련한 내용인데요. HSK 6급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원어민 전화 수업도 하고 있는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느낍니다. HSK 하는 동안 전화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서 또 아웃풋 연습으로 전화 중국어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HSK 공부랑 원어민 전화 수업이랑은 사실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중요도를 떠나서요. HSK는 일단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맞추고 그의 점수를 내는 게 목표죠. 근데 전화 중국어는 어때요? 전화 중국어는 사실 소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두 개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용하는 뇌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맞아요. HSK는 일단 좀 단기로 치고 빠지는 겁니다.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죠. 한 2개월, 3개월 딱 집중하고 또 그게 끝나면 그때 전화 중국어든 아니면 방구석 중국어 강의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잠시 멈춰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 즐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毕竟愉快是最重要的. 그런데 만약에 나는 두 개를 병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HSK를 풀면서 좀 인상 깊은 지문이나 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제 전화 중국어 때 써먹어 보는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한 어떤 화제를 끌어내서 화두를 끌어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아웃풋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중고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국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언어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늘 즐겁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참고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전 또 현생을 열심히 또 살다가요. 여러분께 좋은 책 꼭 소개해드릴 그럴 날을 지금 열심히 작업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늘
함께 중고를 공부하는 방중메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바이바이.